민수야, 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민수는 순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왜? 여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죠. 순자가 민수를 붙잡으려는 순간 민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왜 민수가 쓰러진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사연 라디오 TV입니다. 우리들의 사연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듣고 계시는 곳에 행운이 전달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아, 너 도대체 왜 이래? 밥도 안 먹고. 박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거실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소파에 축 늘어져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밥상을 차리며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밥 먹어.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배 안 고파요. 그냥 회사 가야 해요. 목소리마저 힘이 없었죠. 순자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안 돼. 이렇게 말라가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야지. 하지만 민수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구두를 신다가 중심을 잃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너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민수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라며 문을 열고 나갔죠. 순자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며느리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나 좀 볼래? 수진은 한참 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왜요, 어머니? 아직 일찍 일어나기 힘든데요. 순자는 수진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민수가 너무 이상해. 밥도 안 먹고 얼굴도 너무 안 좋아. 수진은 하품을 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요즘 말을 안 해요. 밤에도 늦게 들어오고. 순자는 며느리의 무관심한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말을 안 한다고?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어요. 어머니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저도 피곤해요. 그리고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꾹 참았어요. 저 며느리는 대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저 모양인데. 그날 저녁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죠. 자정이 넘어 새벽 2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 민수는 순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눈은 풀려 있고 말은 어눌했습니다. 야근 했어요. 엄마, 너무 피곤해요. 순자는 민수를 부축하며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민수의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와 술 냄새에 섞인 묘한 화학 약품 냄새였죠. 민수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정신을 잃은 듯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민수가 출근한 뒤 몰래 민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뒤지다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수면제 약통이 여러 개 굴러다니고 있었죠. 순자는 손이 떨리며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약을? 약통에는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자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민수 회사에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민수의 명함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생산관리팀 김민수 과장 좀 바꿔주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죠.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김민수 과장이요? 저희 팀에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거기 5년째 다니는데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여직원은 확인하듯 다시 말했어요. 정말 없습니다. 다른 부서도 확인해 봤는데 김민수라는 과장님은 안 계세요. 순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매일 출근하는데. 순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인사팀으로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인사팀 직원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에 김민수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왔죠. 회사를 안 다녀? 그럼 그동안 어디 간 거야? 순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상했어. 그때부터 회사를 잘린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너 민수가 회사 안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수진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매일 출근하는데요. 순자는 내가 방금 회사에 전화했어. 우리 민수 거기 없대. 라고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죠.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 볼게요.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했대. 당신 없다고 그랬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애가 뭔가 알고 있어. 분명히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순자는 거실에서 민수를 기다렸어요. 수진도 함께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민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 12시. 시계 바늘만 무심하게 돌아갔죠. 새벽 1시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순자는 수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뭐, 집에 못 와? 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수진은 전화를 끊고 순자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못 온대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급한 일? 회사도 안 다니는 주제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수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친구 일을 도와주는 거래요. 순자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우리 민수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수진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친구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나 좀 도와줘. 민수를 찾아야겠어. 순자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민수 찾을 거야. 미라는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민수가 자주 간다던 회사 근처부터 수소문하기로 했어요. 순자는 민수 사진을 들고 회사 앞 식당으로 향했죠. 사장님,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식당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사람? 몇 달 전까지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통 안 보이네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몇 달 전까지요? 정확히 언제부터 안 왔어요? 식당 주인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 3개월쯤 됐나? 갑자기 딱 끊기더라고요. 순자와 미라는 식당을 나와 한숨을 내쉬었어요. 3개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된 거야. 미란이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 아들한테 부탁해 볼까? 컴퓨터로 휴대폰 위치 찾는 거 할 수 있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민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 미라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미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순자야, 나왔어. 민수가 지금 번화가 쪽에 있대. 모텔 골목이래.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모텔? 우리 아들이 왜 모텔에? 두 사람은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모텔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란아, 어느 모텔인지 알 수 있어? 미라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어요. 저기, 저 파란 간판 있는 모텔이래. 두 사람은 모텔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모텔 입구 문을 열었어요. 카운터에 있던 주인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는 민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람 여기 있나요? 제 아들이에요.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305호에 계시는 분 같은데요. 순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미란도 황급히 뒤따라왔죠. 305호 문 앞에 선 순자는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문 열어.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순자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문 좀 열어.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수진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수진도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5호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수야, 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 민수는 순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엄마, 왜? 여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죠. 순자가 민수를 붙잡으려는 순간 민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미라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은 그 광경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다 내 짓이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수를 들것에 실었어요. 순자는 구급차에 함께 탔죠. 미란이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수진이 도망가면 안 돼. 내가 저에 붙잡고 있을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차 문을 닫았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들것에 누운 민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엄마가 여기 있어. 민수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민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수를 데려갔어요. 순자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수면제 성분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면제요? 얼마나 먹은 건데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장기간 복용한 게 분명해요. 게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은 것 같습니다. 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스스로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엔 누군가 고의로 먹인 것 같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어요. 고의로요? 그게 무슨...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은 본인이 스스로 먹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음식이나 음료에 섞어서 먹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누군가 우리 민수한테 약을 먹였다고? 그때 미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란은 헐떡이며 순자에게 달려왔어요. 순자야, 민수는 어때?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누가 민수한테 약을 먹였다고? 그럼 설마 수진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그 애야. 수진이가 우리 민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라는 수진이는 어디 갔어?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미란을 쳐다봤어요. 뭐, 놓쳤어? 미란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구급차 따라오는 사이에 수진이가 도망쳤어. 순자는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민수가 더 걱정이었어요. 일단 민수부터 돌봐야 해. 수진이는 나중에 찾아.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가 민수를 지켰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순자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정신 차렸구나. 민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민수야, 너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너한테 뭘 한 거야?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요? 수진이가 저한테 약을 줬어요. 순자는 숨을 멈췄어요. 약? 무슨 약? 민수는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건강보조제래요. 그거 먹으면 잘 잘 수 있다고. 순자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게 수면제였어. 수진이가 너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내인데. 순자는 답답했어요. 아들아, 정신 차려. 의사 선생님이 누군가 고의로 먹였다고 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여보, 괜찮아? 내가 걱정돼서 왔어. 수진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수진을 막아섰어요. 너 감히 여기 어떻게 들어와? 당장 나가. 수진은 순자를 피해 민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제 남편이 아픈데 제가 와야죠. 순자는 수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 나쁜 년아, 내가 우리 민수한테 약을 먹인 거지?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남편 걱정돼서 온 건데.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순자는 아들이 여전히 며느리를 믿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병실에서 수진과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순자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아, 우리 민수가 아직도 수진이를 믿어. 어떡하지? 미란은 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 수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미란은 지인을 통해 수진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미란은 순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만나자. 순자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미란을 만났습니다. 미란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순자에게 보여줬어요. 순자야, 이것 봐. 수진이가 불법 대부업체한테 돈을 빌렸대. 순자는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이게 정말이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인터넷 도박이랑 주식으로 날렸대. 그것도 몇 달 전부터.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미라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수진이가 민수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대. 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미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생명보험이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5개나 돼. 총 보험금이 3억이래. 순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3억? 그럼 설마 우리 민수를. 미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생각엔 보험금 사기 같아. 민수를 없애고 보험금을 타려는 거지. 순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나쁜 년이 우리 아들을 죽일 생각이었구나. 순자는 당장 수진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집에 가자. 수진이 방을 뒤져야 해. 두 사람은 급히 순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진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수진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민수 명의의 생명보험 증권이 줄줄이 나왔어요. 이것 봐, 미란아. 정말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대부업체 계약서도 나왔어요. 이자율은 연 30%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 이자면 갚을 수가 없잖아. 미란이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순자야, 이것 봐. 수진이가 민수 실종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놨어. 순자는 서류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게 무슨... 서류에는 민수가 우울증으로 집을 나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아마 민수를 어디 숨기고 실종 신고를 하려던 것 같아. 그러면 몇 달 후에 보험금이 나오거든.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악독한 년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거예요. 순자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은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병원에 계신 줄 알았는데. 순자는 서류를 수진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수진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왜 제 방을? 순자는 수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너 우리 민수 죽일 생각이었지? 보험금 타려고. 수진은 뒷걸음질 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순자는 계속 다그쳤어요. 그럼 이 보험들은 뭐야? 왜 우리 민수 명의로 3억짜리 보험을 들어? 수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순자는 만약? 무슨 만약? 남편 죽는 거 대비한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란이 나서며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다 알아요. 당신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는 것도, 그 빚 갚으려고 민수 씨를 이용하려 한 것도.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어요. 후후. 결국 들켰네요.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순자는 수진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돈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식당 일이나 하고 남편은 쥐꼬리만 한 월급 받고.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진짜. 수진은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빚도 갚고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고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이려 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죽이려고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사라지게 만들 생각이었죠. 잠깐 사라지게 만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수진을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비웃듯 말했어요. 실종 신고하고 몇 달만 기다리면 보험금 나오잖아요. 순자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악독한 년아. 그럼 우리 민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약 먹여서 계속 재우고 있으면 되죠. 그 사이에 저는 돈 받아서 빚 갚고 새 인생 살 거였어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보험금 타고 나면 민수는 어쩌려고 했어?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 했죠. 어차피 약에 중독돼서 정신 못 차릴 테니까. 순자는 참을 수 없어 수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나쁜 년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은 뺨을 쓰다듬으며 냉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화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민수는 약에 중독됐어요. 순자는 수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순자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증거잖아. 보험 증권이랑 실종 신고 서류.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한 거예요. 범죄는 아니죠. 미란이 나섰습니다. 그럼 민수 씨한테 약 먹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수진은 빙긋 웃었어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건강 보조제 줬죠. 그게 범죄예요? 순자는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건강 보조제? 그게 수면제였잖아. 수지는 제가 몰랐어요.
약국에서 산 건데 설마 그런 줄 알았겠어요? 라며 시치미를 뗐어요. 순자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한 듯 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민수는 이미 제 손 안에 있어요. 순자는 절대 안 돼. 내가 우리 아들 지킬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수지는 비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아, 어떡하지? 전현이 다 준비를 해놨어. 미라는 순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순자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증거를 더 찾으면 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증거를 찾아야 해. 꼭 전현을 감옥에 보낼 거야. 다음 날 순자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왔어.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잘 들어. 순자는 수진이 한 짓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빚진 것, 보험 든 것, 약 먹인 것 모두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수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아, 정신 좀 차려. 수진이가 직접 인정했어. 민수는 아니에요. 엄마가 수진이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라며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여보, 내가 죽 끓여왔어. 많이 먹어.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순자는 수진이 가져온 도시락을 빼앗았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약 탔을지 몰라.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진이한테 왜 그러세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남편 걱정돼서 온 건데. 왜 이러세요? 민수는 순자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나가주세요. 수진이랑 둘이 있고 싶어요.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순자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야, 민수가 아직도 수진이 편을 들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수진이 말만 믿어. 미라는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순자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민수 병실에서 나와 복도 끝으로 갔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순자는 조용히 다가가 수진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실종 신고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보험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5천만 원에 이자까지 다요. 순자는 휴대폰으로 수진의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순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순자는 화장실 가는 길이야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미란도 함께 따라왔어요. 경찰관님,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수진이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렸죠. 경찰은 녹음을 듣고 심각한 표를 지었어요. 이 정도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며느리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순자는 수진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일단 며느리분을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아들이 위험해요. 빨리 좀 해주세요. 경찰서를 나온 순자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수 병실에 도착하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간호사를 불렀어요. 305호 환자 어디 갔어요? 간호사는 그 환자분이요? 보호자분이 퇴원 수속하고 데려가셨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호자요? 누가요? 간호사는 부인이라고 하시던데요. 1시간 전에 나가셨어요. 순자는 황급히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미란아, 큰일 났어. 수진이가 민수를 데려갔어. 미란도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어디로 간 거야? 순자는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아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순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수진의 방을 확인하니 옷과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망간 거야.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라는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신고했던 사람인데요. 며느리가 환자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경찰은 즉시 수진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자분, 용의자가 시외각 쪽 여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순자는 저도 갈게요. 우리 아들 구해야 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경찰은 위험할 수 있으니 여기서 기다리세요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미라는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시외각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순자는 경찰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괜찮아요? 경찰은 지금 들어가려던 참입니다. 같이 가시죠라고 답했어요. 경찰들이 여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03호 문 앞에 섰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수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지금 못 열어요. 경찰은 강제로 열겠습니다라며 문을 발로 찼어요. 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수가 침대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수지는 손에 주사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민수야. 경찰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든 거 내려놓으세요. 수지는 주사기를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다가오지 마세요. 이거 민수한테 놓을 거예요. 경찰은 진정하세요.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순자는 수진에게 다가가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 아들은 살려줘. 엄마가 빌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제가 살려면 보험금이 필요해요. 수진은 민수에게 주사를 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 1명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어요. 수진의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진을 바닥에 눌렀어요. 이수진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진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요. 나 달라고요. 전 아무 잘못 없어요. 다른 경찰이 수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순자는 민수에게 달려가 묶인 줄을 풀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정신 차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수진이가 저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민수야, 민수야, 라며 아들을 흔들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수를 들것에 실었어요. 순자는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미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괜찮아. 민수 살았어.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경찰차는 수진을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수진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민수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주사를 맞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 치료가 필요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지켜봤어요.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아들 살았어.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약물 중독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했어요. 처음엔 금단 증상으로 고생했지만 순자가 곁에서 매일 간호하며 힘이 돼줬죠. 수지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도 함께 구속됐어요. 법원은 수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수는 퇴원 후 순자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수진이를 그렇게 믿었으니. 민수는 아직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민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들아, 이제 회사 알아봐야지. 건강도 많이 좋아졌잖아. 민수는 네, 엄마. 다음 주부터 면접 보러 다니려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었죠. 사연 라디오 TV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